노인은 곧 잠이 들었고 아직 소년이었을 시절에 본 아프리카에 대한 꿈을 꾸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긴 해변과 눈이 부시도록 새하얀 해안선, 그리고 드높은 갓과 우뚝 솟은 커다란 갈색 산들이 꿈에 나타났다. 요즘 들어 그는 매일 밤마다 꿈속에서 이 해안가를 따라 살았고 꿈속에서 파도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으며 파도를 헤치며 다가오는 원주민의 배들을 보았다. 그는 잠을 자면서도 갑판의 타르 냄새와 뱃밥 냄새를 코끝으로 맡았으며 아침이면 육지 미풍이 싣고오는 아프리카 대륙의 냄새를 맡았다. 여느 때 같으면 노인은 묻혀서 불어오는 미풍 냄새를 맡으면 잠에서 깨어나 옷을 입고 소년을 깨우러 갔다. 그러나 오늘 밤에는 묻혀서 불어오는 미풍 냄새가 너무 일찍 풍겨왔고 그래서 그는 꿈속에서도 너무 이르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계속 꿈을 꾸었다. 그 꿈속에서 섬들의 하얀 봉우리들이 바다 위에 우뚝 솟아있는 모습이 보이더니 카나리아 군도의 여러 항구와 종박지가 나타났다. 노인의 꿈에는 이제 폭풍우도 여자도 큰 사건도 큰 고기도 싸움도 힘겨루기도 그리고 죽은 아내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여러 지역과 해안에 나타나는 사자들 꿈만 꿀뿐이었다. 사자들은 황혼 속에서 마치 새끼 고양이처럼 뛰어놀았고 그는 소년을 사랑하듯 이 사자들을 사랑했다. 그는 한 번도 소년의 꿈을 꾸어본 적이 없었다. 노인은 문득 눈이 뜨이자 열린 창으로 달을 바라보고는 말아놓은 바지를 풀어 입었다. 판잣집 밖에서 소변을 본 뒤 소년을 깨우려고 길을 따라 올라갔다. 새벽 한기에 몸이 오들오들 떨렸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몸을 떨다 보면 조금씩 몸이 따뜻해지고 곧 바다에서 노를 젓게 되리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소년이 살고 있는 집은 문을 잠가놓지 않아서 노인은 문을 열고 맨발로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소년은 첫 번째 방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점차 기울어가는 달빛 속에서 소년의 모습이 똑똑히 보였다. 노인은 소년이 눈을 뜨고 얼굴을 돌려 자기를 바라볼 때까지 소년의 한쪽 발을 살며시 잡고 있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년은 침대 옆 의자에서 바지를 집어들고 침대에 앉아서 입었다. 노인이 문 밖으로 나가자 소년도 그의 뒤를 따랐다. 소년은 아직도 졸렸고 그래서 노인은 한 팔로 소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사내라면 그만한 일쯤이야 해야죠. 소년이 말했다. 두 사람은 노인이 사는 판잣집으로 내려갔다. 어두컴컴한 길을 따라 어부들이 돛대를 어깨에 메고 맨발로 걸어가고 있었다. 노인이 판잣집에 도착하자 소년은 둘둘 말아 바구니에 넣어둔 낚싯줄과 갈고리와 작사를 집어들었고 노인은 돛을 감아놓은 돛대를 어깨에 메었다. 커피 드시겠어요? 소년이 물었다. 어구들을 배에 싣고 나서 마시자꾸나.
두 사람은 이른 아침 어부들을 상대로 음식을 파는 가게로 가서 연유 깡통으로 커피를 마셨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편안히 주무셨어요? 소년이 물었다. 소년은 아직 완전히 졸음을 떨쳐버리기 어려웠지만 조금씩 정신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 잘 잤다, 마놀린. 오늘은 자신감이 생기는구나. 노인이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그럼 할아버지의 정어리랑 제 정어리, 그리고 할아버지의 싱싱한 미끼를 가져와야겠어요. 제 주인 아저씨는 어구를 직접 날라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요. 소년이 말했다. 우리는 다르지. 난 네가 5살 때부터 나르게 했으니까. 노인이 말했다. 잘 알고 있어요. 곧 돌아올게요. 커피를 한 잔 더 들고 계세요. 이 집에서는 외상을 그을 수 있거든요. 소년은 말했다. 소년은 산호 자갈길을 맨발로 걸어서 미끼를 보관해둔 얼음 창고로 갔다. 노인은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고작 이것이 그가 하루 동안 입에 대는 유일한 음식이었고, 그래서 마셔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벌써 오래전부터 먹는 것이 귀찮아져서 점심을 싸가는 법이 없었다. 조각배의 뱃머리에 두는 물병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하루를 견딜 수 있었다. 소년이 정어리와 신문지에 싼 미끼 2뭉치를 가지고 돌아왔다. 두 사람은 발밑으로 자갈 섞인 모래의 감촉을 느끼면서 오솔길을 따라 조각배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는 조각배를 들어서 바닷물에 밀어 넣었다. 할아버지, 행운을 빌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노인이 대답했다. 그는 노를 잡아맨 밧줄을 노쪽에다 동여매고 물속에서 노를 밀치는 힘을 거슬러 몸을 앞쪽으로 구부리고 어둠 속에서 항구 밖으로 배를 저어 나아가기 시작했다. 다른 해안에서 온 배 몇 척이 이미 바다를 향해서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달이 벌써 언덕 너머로 져서 배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노를 젓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이따금씩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배에서는 노 젓는 소리만 들릴 뿐 조용했다. 항구 어귀를 벗어나자 배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제각기 고기를 잡으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노인은 오늘은 멀리 나갈 생각이어서 문 냄새를 뒤로하고 싱그러운 새벽 냄새가 풍기는 대양으로 노를 저어 나갔다. 어부들이 큰 우물이라고 부르는 근처까지 저어갔을 때 노인은 갑자기 물속에서 모자 반속 해조가 인광을 내뿜는 것을 보았다. 어부들이 이곳을 큰 우물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물 깊이가 갑자기 700페덤이나 되기 때문인데, 이곳의 해류는 바다 밑바닥의 가파른 경사면에 부딪혀 소용돌이를 이루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고기가 떼를 지어 모여들었다. 작은 새우와 미끼고기가 떼를 지어 모여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가장 깊숙한 구멍에 오징어 떼도 모여 있었다. 그것들은 밤이 되면 수면 가까이 떠올라 오가는 모든 물고기의 먹잇감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도 노인은 아침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노를 저으면서도 날치가 수면에서 날아오를 때 내는 부르르 떠는 소리라든가
그 빳빳이 세운 날개가 어둠 속을 날아갈 때 내는 쉬쉬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날치를 무척이나 좋아하여 날치를 바다에 사는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했다. 그러나 새들은 가엾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언제나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지만 얻는 곳이라곤 거의 없는 조그마하고 연약한 제비갈매기를 특히 가엾게 생각했다. 새들은 우리 인간보다 더 고달픈 삶을 사는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물론 강도새라든가 힘센 새들은 빼놓고 말이지만 바다가 이렇게 잔혹할 수도 있는데 왜 제비갈매기처럼 연약하고 갸냘픈 새를 만들어냈을까? 바다는 다정스럽고 아름답긴 하지. 하지만 몹시 잔인해질 수도 있는 데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기도 해. 가냘프고 구슬픈 소리로 울며 날아가다가 수면에 주둥이를 쳐박고 먹이를 찾는 저 새들은 바다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연약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노인은 바다를 늘 라마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이곳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고 바다를 부를 때 사용하는 스페인 말이었다. 물론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바다를 나쁘게 말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조차 바다를 언제나 여자인 것처럼 불렀다. 젊은 어부들 가운데 몇몇 낚싯줄에 찌대신 부표를 사용하고 상어 간을 팔아번 큰 돈으로 모터보트를 사들인 부류들은 바다를 엘마르라고 남성형으로 부르기도 했다. 그들은 바다를 두고 경쟁자, 일터, 심지어 적대자인 것처럼 불렀다. 그러나 노인은 늘 바다를 여성으로 생각했으며 큰 은혜를 베풀어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무엇이라고 말했다. 설령 바다가 무섭게 굴거나 재앙을 끼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바다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려니 생각했다. 달이 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바다에도 영향을 미치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쉬지 않고 꾸준히 노를 저어나갔고 속도를 잘 유지한 데다 이따금씩 조류가 소용돌이치는 곳을 제외하고는 수면이 잔잔했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았다. 그는 자기 힘의 3분의 1가량을 조류에 떠맡기고 있었다. 차츰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이 시간에 저어나오려고 했던 거리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나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일주일 동안이나 이곳 깊은 우물을 헤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오늘은 가다랑어나 날개다랑어가 때로 몰려있는 곳에 가서 줄을 내리면 어쩌면 그것들과 함께 큰 놈이 있을지도 몰라. 날이 완전히 밝기도 전에 노인은 벌써 미끼를 들이우고 조류가 흐르는 대로 배가 떠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첫 번째 미끼는 70m 되는 곳에 내렸다. 두 번째 것은 140m 되는 곳에,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180m와 230m나 되는 푸른 물속에 내렸다. 미끼마다 고기 대가리를 아래쪽으로 두고 거꾸로 깨어 단단히 묶어놓고 낚시의 꼬부라진 부분과 끝부분 등의 갈고리는 싱싱한 정어리로 감싸 매어 놓았다. 정어리마다 두 눈알을 낚싯바늘로 꿰뚫어 놓아 마치 돌출한 강철 막대기 위에 받쳐놓은 반달 모양의 화환처럼 보였다. 낚싯바늘의 어느 곳 하나 큰 고기에게 먹음직스럽게 구수한 냄새가 나지 않고 좋은 맛이 나지 않을 부분이 없었다. 소녀는 노인에게 싱싱하고 조그마한 다랑어,
즉 날개다랑어 2마리를 주었고 노인은 가장 깊이 들이운 낚싯줄 2개에 이 고기를 추처럼 매달아 놓았고 또 다른 낚싯줄에는 전에 썼던 큼직한 푸른 전갱이 1마리와 갈전갱이 1마리를 매달아 놓았다. 전에 한번 썼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쓸만한 상태였으며 이것들과 함께 고기들을 유혹할 만큼 싱싱한 정어리도 매달아 놓았다. 커다란 연필만큼 굵은 낚싯줄은 각각 초록색 칠을 한 막대기에 묶어 놓았기 때문에 고기가 미끼를 잡아당기거나 건드리기만 하면 막대기가 물속으로 잠기게 되어 있었다.